2025년 4월 17일 오전 11시 32분 스위스 제네바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 CERN의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건 서울 대덕연구단지의 한 실험실. 그리고 그곳에서 푸른 빛을 내며 작동하는 장치 하나. 회의실을 가득 채운 70여 명의 물리학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그들이 목격한 건 인류가 70년간 풀지 못한 숙제의 답이었으니까요. 화면 속 한국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 프로세서입니다. 그 순간 MIT 양자컴퓨팅 연구소 소장 피터 슈어 교수가 마이크를 켠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This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까지만 해도 세계는 확신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미국과 중국의 게임이라고. IBM은 127큐비트 프로세서를 자랑했고, 구글은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며 네이처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양자통신 위성까지 쏘아 올렸죠. 그 사이 한국은 언론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초과학이 약하다. 노벨상 하나 없는 나라가 양자역학을 논하다니. 심지어 일본 언론은 2023년 사설에서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응용의 나라로 남을 것이다. 응용의 나라. 남이 만든 이론을 베끼고 남이 개척한 길을 따라가는 나라. 그렇게 세계는 한국을 규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4년 가을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의 논문 제출 빈도가 급증했고 특정 소재 관련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덕연구단지와 판교 스타트업 단지를 오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숫자도 예년의 3배를 넘어섰죠.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양자 컴퓨터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온도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영하 273도에 가까운 극저온, 절대영도 근처에서만 양자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양자 컴퓨터는 거대한 냉각 시스템 안에 갇혀 있습니다. IBM의 양자 컴퓨터 한 대를 작동시키려면 냉각에만 하루 전력비가 수백만 원. 게다가 양자 오류 수정이라는 난제도 있습니다. 큐비트는 너무 예민해서 주변의 작은 진동, 전자기파, 심지어 우주 배경 복사까지 모두 노이즈가 되어 계산을 망칩니다. 그래서 구글과 IBM은 수천 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단 하나의 논리적 큐비트를 만드는 방식을 10년 넘게 연구해왔죠. 진전은 더뎠습니다. 2023년 IBM이 발표한 433큐비트 프로세서도 실제 유효 큐비트는 고작 10개 미만. 이론적으론 화려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20년은 걸릴 거란 게 업계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 실용화 5개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반응? 또 시작이네. 5년 안에 뭘 할 수 있겠어? 조롱 섞인 회의론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묵묵히 예산을 집행했고 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고려대, 서울대 연구진을 한데 묶는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민간 스타트업 4곳이 합류했습니다. 퀀텀에너지, 큐플랫폼, 솔리드링크, QSEM, 이름조차 생소한 기업들이었죠. 그들은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온도에서 작동시킬 수 있을까? 이론이 아니라 물질, 수식이 아니라 공정. 그들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한국 특유의 소재 배합 기술을 양자 소자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 기반이 아닌
새로운 격자 구조의 복합 세라믹 소재. 여기에 히토류 원소와 특수 탄소 나노튜브를 혼합한 독자 개발 절연층. 그리고 2024년 여름 고려대 물리학과 지하 3층 실험실에서 한 대학원생이 샘플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온도계는 섭씨 22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샘플은 자기장 속에서 미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온, 상압, 초전도 현상. 그해 9월 ARXIV 프리프린트 서버에 한 편의 논문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LKK-17 상온 초전도 특성을 보이는 신규 복합 세라믹 물질의 합성 및 특성 분석. 저자 명단엔 한국 연구자 17명. 그리고 논문 말미엔 실험 재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상세한 합성 레시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업로드 후 48시간 동안 조회수는 고작 320회. 댓글은 3개뿐이었습니다. 또 상온 초전도체. 지겹다. 재현 안 될 거에 $100 건다. 한국도 이제 사기 논문 쓰나? 하지만 72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퍼드, 옥스퍼드, 도쿄대 연구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현 실험이 시작됐고 일주일 뒤 첫 번째 재현 성공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였습니다. We confirm the levitation effect at 294K, 294켈빈. 섭씨 21도에서 자기 부상 확인.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세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건 2024년 10월 12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발 LKK-17 물질의 초전도 특성을 확인했으며 이는 재료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평가된다. 같은 날 오후 중국 과학원은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려다 돌연 기자회견을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랬다고 합니다. 재현엔 성공했는데 원리를 모르겠다. 한국 연구진이 뭔가 숨긴 게 있는 것 같다. 숨긴 게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다만 중국 연구진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한국이 40년간 반도체 공정에서 쌓아온 미세온도 제어 기술과 불순물 억제 노하우를요. 그건 논문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온 작동 확인. 양자 오류율 0.03% 이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구글의 시커모 프로세서는 오류율이 0.1%를 넘습니다. IBM의 최신 모델도 0.05%. 그런데 한국은 냉각 장치도 없이 사무실 온도에서 0.03%를 달성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KRISS는 이 프로세서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구나 접속해서 양자 연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API 문서는 오픈소스로 제공됩니다.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레딧의 한 게시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I just ran a quantum algorithm on a Korean server at room temperature. This is not a drill. 한국 서버에서 상온 양자 알고리즘 돌렸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댓글은 2만 개를 넘어섰고 해시태그 QUANTUMKUREA는 트위터 글로벌 트렌드 3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2월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부적으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임원진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국 연구진과 접촉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협력 관계를 만들어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저 퀀텀팀은 한국행 출장 일정을 잡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엔 공동 연구 제안서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공동 연구는 한국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은 제한됩니다.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기술 민족주의라며 비판했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백악관은 양자기술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양자기술 발전은 미국의 기술 패권의 중대한 도전이다. 동맹 강화를 통해 기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동맹 강화, 기술 격차 해소. 얼핏 보면 협력 제안 같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견제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중국은 더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양자통신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양자 컴퓨터 실용화에선 한국에 완전히 밀린 겁니다. 중국 과학원 부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이론을 연구했다. 한국은 3년 만에 물질을 만들었다. 우리가 틀린 건 방향이었다. 방향.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느라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급저온, 고비용, 대규모 인프라.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꼭 추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그 답을 찾아냈죠. 2025년 4월, 일본의 반응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도쿄대 양자정보연구센터 소장은 NHK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초이론에서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기초이론. 일본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수, 논문 피인용 횟수, 대학 랭킹. 그들은 숫자로 우위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일본 네티즌의 댓글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이론이 밥 먹여주나? 한국은 이미 돈을 벌고 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KRISS의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출시 2달 만에 가입자 3만 명을 돌파했고 제약회사, 금융기관, 인공지능 기업들이 줄을 서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암 치료제 설계, 포트폴리오 최적화, 자율주행 알고리즘 고도화, 기존 슈퍼컴퓨터로 한 달 걸릴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시대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 2025년 4월 17일, KRISS는 CERN과 공동으로 글로벌 라이브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연구기관이 접속했고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는 120만 명. 한국연구원이 화면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상온 작동 양자 프로세서의 실시간 연산 과정입니다. 화면엔 복잡한 수식이 떠올랐습니다. 소인수분해 문제. RSA-2048 암호 체계의 기반이 되는 2048비트 정수의 소인수분해. 기존 슈퍼컴퓨터론 수십억 년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3초, 7초, 15초. 그리고 화면에 답이 출력됐습니다. 23초. 단 23초 만에 인류의 보안 체계를 지탱하던 난제가 풀린 겁니다. CERN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This changes everything. 모든 게 바뀐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시연회가 끝난 지 6시간 만에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한국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한가.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폭락. 암호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는 긴급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더 퀀텀 스렛 이즈 요 데이터 세이프. 양자 위협 당신의 데이터는 안전한가? 하지만 위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RISS는 시연의 말미에 또 하나의 폭탄을 터뜨렸으니까요. 내년 상반기
100큐비트 프로세서 출시 예정. 2027년까지 1000큐비트 달성 목표. 100큐비트면 현존하는 모든 슈퍼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강력합니다. 1000큐비트면 우주의 모든 원자수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MIT 미디어랩의 한 교수는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양자역학을 연구했다. 한국은 5년 만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 2025년 5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명분은 양자기술진흥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을 방법을 찾는 회의였죠. 하지만 회의록은 참담했습니다. 소재 기술에서 이미 10년 격차. 공정 노하우는 추격 불가능. 인력 유출 방지책도 무용지물.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론보다 실용을 택했고 우리는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명예, 노벨상, 세계 최초의 이론. 일본은 그런 걸 쫓느라 정작 돈이 되는 건 놓쳐버렸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중국의 대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정부는 양자기술 자립 10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규모만 50조 원. 하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0년? 그 사이 한국은 어디까지 갈 건데? 실제로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KRISS와 민간 컨소시엄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자 인터넷, 양자 센서, 양자 레이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군사 응용이었습니다. 2025년 7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비공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주한미군 사령부 일부 인원. 시연 내용은 양자 레이더의 스텔스기 탐지 능력이었습니다. 기존 레이더론 포착 불가능한 F-35를 300km 밖에서 정확히 포착하는 장면. 미군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을 들여 개발한 스텔스 기술이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시연이 끝난 뒤 한 미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과 공유할 의향은? 한국 측 답변은 짧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사실상 거절이었죠. 2025년 8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는 보고서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시장 2026년 1월 현재 한국의 양자 기술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따라잡으려 하고 중국은 방향을 바꾸려 하고 일본은 아직도 회의실에서 토론 중이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자 위성, 양자 배터리, 양자 인공지능. 어쩌면 10년 뒤엔 이런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나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남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걷는 곳이 곧 인류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선 한국발 양자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을 설계하고 기후를 예측하고 우주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죠. 그 모든 계산의 시작점은 대한민국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년 뒤 한국이 1000큐비트 프로세서를 완성했을 때 세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탄일까요? 질투일까요? 아니면 공포일까요? 답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양자 시대의 대한민국. 다음엔 어떤 불가능을 깨부술까요?